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30분 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개장 전에 타깃과 로우스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닥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장 후반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3대 주 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FO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더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감 네, 시황입니다. 3대 지수 약세로 마감한 미국 시장인데요. 네, 증시는 자세한 상황 말씀해 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장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망을 우려 섞인 모습으로 내놓으면서 오후장 들어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하락했고요. S&P 500이 0.4%, 나스닥 역시 0.5%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면서 11,2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업종도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IT 종목이 가장 적은 낙폭을 보였고요. 부동산과 에너지, 생필품 등 경기 순환 업종들이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실적을 발표했던 주요 유통기업들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분을 지켜냈습니다. 타겟의 경우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달러 38센트로 전분기에 비해서 80%가 증가했고요. 유통업에서 중요한 동일 매장 매출 역시 24%가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온라인 매출도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하면서 주가는 12% 상승을 보였습니다. 로우스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34%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요. 해당 소식에 시장 압력 속에서도 강보합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실적 기대감에 올랐던 이번 주의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했습니다. 1.7%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로 시장이 화제가 됐던 종목도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인데요.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텍 회사를 65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0.2%대 올랐습니다. 인수가 되고 있는 모멘타 파마슈티컬스는 약 70% 상승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승 랠리를 보여왔던 황주와 친환경 자동차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이 강보합을 지켜낸 반면 아마존은 차익 매물 출회에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는 니콜라가 1.8% 오르면서 그래도 상승분을 지켜냈고요. 테슬라는 0.4% 하락, 니오도 1.6%대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전일장 S&P 500과 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으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지만 수요 역시 줄어들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강보합에, 브렌트유는 약보합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 가격은 내렸습니다. 달러 반등에 2.1% 내리면서 42달러가 내린 9,970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올랐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왔었는데 수요일장엔 상승 전환하면서 0.7% 오른 93포인트 인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세계 각국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박찬희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캐스터.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30분 전 마감했는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백신에 대한 이야기 또 현재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4만 명대로 올라왔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548만 명으로 55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미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그 후에 장 막판에 하락하기 전까지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타임스에는 제정신이 아닌 증시, 경기 침체를 무시하는 주가라는 헤드라인에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뉴욕타임스는 투자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최소한 1개 이상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 시장에 백신이 풀리게 된다면 더 이상의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이 급등한 이제 대형 기술주들도 지수 상승의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에만 60% 가까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4%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무려 80%나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이에 발맞춰서 시장도 연준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히려 심각하게 올랐다는 점이 이제 투자 심리에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올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증시 향방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비록 장 막판에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장중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강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또 분석 앞으로의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좀 방금 전에 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네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와 함께 또 미국 증시 오늘 밤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 시장에서 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달러, 이제는 투자할 때라는 이슈입니다. 자, 간밤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0.78% 상승하면서 93포인트 레벨까지 올라왔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이어져 왔었는데 다시 달러가 좀 강세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러에 대한 전망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달러 인덱스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낮은 금리로 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과 비교해서 지금 달러화 가치가 최고의 안전통화 지위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미 달러화가 최고의 안전통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 달러화가 최고의 안전통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낮아진 미국의 금리는 캐리 트레이드를 위한 조달 통화로서의 그 매력을 더해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달러로의 이제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래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현금화할 때 더 싼 이자를 이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의 약달러가 캐리 트레이드로의 그 매력이 높은 이유가 됩니다. 달러화는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뒤로 투자자들이 경제 회복에 베팅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화가 됐고요. 증시가 가파르게 회복하는 동시에 달러화 가치는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달러화는 코로나19 추가 부양책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2018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위험 선호 심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달러화 약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달러 인덱스가 간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은 여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약세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미국 증시 상황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는요.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자, 간밤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의사록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박고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고은 캐스터.
네, 오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같이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제 성장률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연준 위원들은 국채 매입을 통해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표시했는데요. 이러한 다소 암울한 경제 전망과 수익률 곡선 통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되면서 FOMC 의사록 공개 직후 주가와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기반의 금리 정책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정부의 26조 달러가 넘는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타겟과 로우스 등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되었는데요. 다 양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타겟은 온라인 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2분기 순이익이 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80% 급증했는데요. 조정 EPS는 3.38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정도 많게 나타났습니다. 매출도 230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모습인데요. 동일 매장 매출도 작년 대비 24% 넘게 증가하면서 오늘 타겟의 주가 12%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로우스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 수리 및 보수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이 30% 증가한 27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조정 EPS도 3.7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오늘 로우스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자 타겟과 로우스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시장이 좀 약세를 전환을 했는데 다음 달 15일, 9월 15일에서 16일에 또 9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때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흐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네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애플이 장중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슈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장중에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까지는 4년이 걸렸는데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애플에 대한 향후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장중에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같이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날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467.97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총이 2조 달러에 이른 모습입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로부터 주가는 20% 넘게 급등했고 6월 초부터 주간 단위로 평균 3.5%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시총을 3조 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쇼트힐스 캐피털에 따르면 5G 기술과 애플의 5G 폰이 앞으로 애플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조만간 다른 기술 업체들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의 주가 흐름이 너무 빨리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며 주의를 요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요. 애플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의 핵심 사업인 앱스토어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기도 하는데요.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연방 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애플이 미국과 유럽의 의회와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구원 캐스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에 계속해서 좀 주가 횡보가 좀 상승적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규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향후 애플 비롯한 빵주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장중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에 대한 이슈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5번째 이슈는요. 공화당과 민주당 약식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까입니다. 자, 지금 5차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백악관과 민주당이 좀 시급한 정책만 담은 약식 부양책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나온다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박찬일 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증시에 이제 미중 갈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서 양국의 무역 합의에도 지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홍콩과 범죄인 인도, 그리고 면세 조치 등과 관련한 3개 부문의 협정 종료를 이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에 미국 정부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해쳤다는 이유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제재를 부과한 바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홍콩산 제품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 이후로부터 메이드 인 홍콩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점검 회의를 자신이 취소했다고 밝혔고 메도스 비서실장은 중국과의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고 며칠 안으로 양측이 1차 무역 합의의 그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계가 수십 년간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슈와 함께 들어봤는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 전해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고 오늘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맺은 또 협정 조약 3가지 조약을 또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앞서서 또 추가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민주당과 백악관 약식 부양책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 나왔는데 그 소식도 다시 전해주시죠. 네, 사실 미국 부양책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진전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와 비교해서 다소 긍정적인 발언들은 나왔는데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 측과 일부 시급한 정책만을 담은 약식 부양책에 대한 합의 전망이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부양책에 대한 약식 합의 전망이 어느 때보다 좋다라면서 민주당과의 이제 개인적인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합의에 대해서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부양책 내용으로는 학교를 위한 자금 지원과 실업급여 지원, 그리고 대국민 현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내시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도 전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당장의 필요성을 위해 우리 법안을 절반으로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해드렸던 것처럼 만약 이대로 양측의 부양책 합의에 진전이 있다면 증시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만큼 양측의 그 합의 내용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악관과 민주당의 5차 추가 부양책에 대한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부양책이 협상에 좀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일단 약식으로 좀 약식 부양책에는 합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또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 500 신고가를 이끈 종목에 대한 이슈입니다. S&P 500 지수가 전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고은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S&P 500이 전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3월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과 에너지 섹터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섹터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리테일주와 에너지주 가운데 3월 23일에 저점으로부터 단기간에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락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인 아파치와 할리버튼은 3월 저점으로부터 200% 이상 오르면서 해당 기간 동안 S&P 500 기업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할리버튼은 이미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테일주 가운데 L브랜즈와 갭 역시 3월 저점으로부터 각각 180% 그리고 140%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각각 22% 그리고 25% 상회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하락 리스크가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S&P 500 지수 내에서 또 계속해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에너지 기업들 또 리테일주, 소매 업종들이 있긴 한데 그동안 좀 급등한 만큼 분명히 하락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WTO가 세계 경제, 세계 무역이 L자형 회복에 전망된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WTO에서 세계 무역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L자형 회복을 전망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L자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세계무역기구는 내년도 코로나19 여파로 세계무역이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WTO가 발표한 세계무역 수준을 나타내는 6월 상품 교역 지수는 84.5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18.6%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치 수준인데요. 상품 교역 지수는 세계 상품 무역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 미만이면 교역이 저조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TO는 올해 2분기 상품 무역이 역사적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경제와 무역 정책 그리고 보건 위기 전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3분기에는 부분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전망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강력한 V자형 반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L자형 회복이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세계 무역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투데이 이슈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 시장 1시간 전쯤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중 내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애플도 장중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고 타겟과 로우스 등 유통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장 후반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3대 지수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장에 우려감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전환하면서 마감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좀 더 자세한 미국 시장 분석, 우리 시장 영향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